안녕하세요. 인형새댁입니다. 요즘에 3D 모델링이랑 제페토 관련해서 되게 질문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대부분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공짜로 배우는 3D 모델링 편에 올라왔던 질문 댓글들인데요.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모델링을 하기 위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고사양 게임이 돌아갈 수 있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이밍 컴퓨터를 의미하는데요. 고사양 게임이라고 하면 뭐 오버워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틀그라운드, 사이버펑크 같은 그런 좀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는 게임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제 성능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CPU는 인텔 i7 이상, 램은 16GB 이상,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RTX 1060 이상을 일반적으로 최소 기준으로 추천을 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전에 VR 수업을 들었을 때 그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 사실은 이제 VR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가정하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인텔이 아니고요. AMD의 라이젠 7이라는 CPU를 쓰고 있고, 램은 16기가에,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이제 RTX 2060이에요. 지금 3080, 3090까지 나왔나? 그러니까 엄청 최신 모델도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한 제페토 모델링 정도 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모델링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없고, 크게 무리 없이 좀 팬이 돌아가는 소리는 나지만 큰 무리 없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실 거냐에 따라 다를 텐데, 뭐 VR 같은 걸 하신다고 하면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이 최소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VR 하실 때는 이제 컴퓨터도 무조건 윈도우를 쓰셔야 하고요. 근데 그냥 제페토 모델링 정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처럼 이제 뭐 AMD라든지 그런 걸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완전히 하이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하죠. 약간 지브러쉬로 하는 어떤 슬사 그런 스컬프팅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을 하신다라고 하면 가능한 정말 최신 사양의 풀스펙을 같이 그런 컴퓨터를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듀얼 모니터를 권장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노트북, 그 게이밍 노트북 한 대로 해가지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델링 말고 템플릿 편에 달렸던 질문인데요. 어떤 기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템플릿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예 뭐 PC, 노트북 다 필요 없어요. 핸드폰 무료 드로잉 어플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고, 뭐 PC를 사용하신다면은 뭐 컴퓨터도 노트북이든 다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막 사양이 엄청 좋을 필요도 없어요. 뭐 포토샵이나 크리타 같은 거 돌아갈 정도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툴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가면은, 저 툴들은 혹시 PC에서만 사용 가능할까요? 뭐 블렌더라든지 뭐 맥스 이런 걸 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PC, 그러니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중에 블렌더가 핸드폰으로 다운이 안 돼요 라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아직 블렌더는 핸드폰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컴퓨터로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3D 쪽은 다 윈도우 기반의 그런 컴퓨터를 추천을 하지만, 요즘에 라켓씨가 애플을 쓰는데 편집용 컴퓨터로 해서 블렌더를 가지고 모델링과 이제 렌더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성능은 라켓씨의 애플 컴퓨터랑 제 이 에이서스 노트북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새로 편집용으로 M1 컴퓨터를 구매를 했는데, M1의 경우에는 렌더링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맥스라든지 뭐 마야라든지 그런 좀 산업의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툴을 쓰는 게 아니고, 내 개인 취미 생활을 위해서 뭐 블렌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M1 컴퓨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내서 맥이랑 제 컴퓨터로 비교해보고 나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만 할 수 있다. 반면에 템플릿 아이템은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3D 모델링 프로그램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 맥스랑 블렌더를 이제 번갈아 쓰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학원에서 배운 툴은 맥스인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손에 맥스가 이거 있으니까 어떻게든 맥스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특히 그 리깅 웨이팅 단계에서 너무 심하게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가 생각해낸 게 모델링은 맥스로 하고 웨이트랑 리깅 이런 부분은 블렌더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좀 다 약간 부질없는 발버둥 같아가지고 맥스를 버리고 지금은 완전히 100% 블렌더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좀 다시 설명을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면은 취미로 하실 분들은 블렌더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나는 취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좀 맥스라든지 마야 이런 걸 배우시는 게 좋아요. 아직 국내 기업에서는 블렌더를 가지고 취직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취미로 아니면 제페토 크리에이터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블렌더를 추천해드려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이런 질문처럼 이미 마야를 하실 줄 아신다면 마야 쓰시면 되죠. 왜냐면은 제페토의 공식 툴이 마야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라이센스비가 너무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가장 호환율이 좋은 마야를 쓰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저는 무료 툴인 블렌더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독학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 4개월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최소라는 거는 학원에서 좀 빡시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우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가 직장인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 신분이셔서 따로 시간을 많이 내시지 못하고 짬짬이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한 6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한 헤드웨어라든지 반지 같은 액세서리 아이템 만드는 거는 3-4달 만에도 혹은 한 달 만에도 가능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진짜 팔릴 만한 그런 의상 있죠. 그런 아이템까지 만들고 웨이팅을 이제 완벽하게 하시려면은 진짜 3, 4개월 이상 빡시게 하셨을 때 기준으로 아니면 좀 틈틈이 한다? 6개월에서 최대 1년 바라봅니다. 판매 노하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사실 이게 돌림처럼 유명한 분들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유명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저 같아도 지금 빵개 팔린 아이템도 심지어 있고요. 한두 개, 3개, 4개 이렇게 진짜 10개도 안 팔린 아이템이 수두룩 빽빽해요. 제가 아이템 출시한다고 갑자기 저 팔로우하시던 분들이 이제 제페토에서 제가 돌이니까 돌림이 새 아이템 됐어 하고 달려와서 구매하시지 않아요. 잘 홍보해야 되고 아이템이 일단 이뻐야겠죠? 잘 팔리는 아이템, 예쁜 아이템 만드는 팁은 저도 알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많이 만들어봐야 한다는 거 그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익 관련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에 대한 그게 항상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기부터 다지고 가면은 제가 그때 설명을 좀 불확실하게, 명쾌하지 않게 했나 봐요.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통장에 이제 실제로 정산받은 금액을 보니까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잼은 22원이 아니고 24.75원이더라고요. 희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정산 비율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에 나온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말을 해볼게요. 그럼 거기서 4,900원을 내면은 70잼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1잼이 대략적으로 70원인 셈이에요. 구매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잼짜리 아이템을 10개를 사서 100잼을 소비했어요. 그럼 나는 7,000원을 쓴 거죠.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 10잼짜리 아이템을 10개를 판매해서 100잼을 판매했다고 찍혔다고 생각해볼게요. 그 스튜디오 잔고에. 그러면 나는 7,000원을 번 게 아니고 2,475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구매자는 7,000원을 냈는데 판매자는 2,475원을 벌었으니까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플랫폼이 65%를 가져가고 크리에이터가 35%를 가져가는 걸로 구조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된 그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정산 비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25%가 아니고 35%로 정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은 그 스튜디오 들어갔을 때 이 잔고가 나오잖아요. 몇몇 잼 해가지고 거기 곱하기 24.75원을 하시면 돼요. 1잼 24.75원인데 거기서 또 25% 그게 아니고요. 제가 계산을 이미 해드린 거예요. 거기다 24.75원을 곱해라. 그게 아마 통장에 찍히는 금액의 근사치에 가까울 거다라는 얘기였어요. 이번에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템플릿 아이템 팔아도 수익 생기죠.
다만 이제 좀 3D템에 비해서 약간 대박템을 내기가 힘드니까 수익 그 출금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건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전직할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나요?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아이템 판매가 제 주업은 아니에요. 지금은 약간 좀 아직까지도 학생 입장에서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수익엔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11월에는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전직은 했죠. 전직을 할 정도의 수익이 아이템 외적 영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한 잼을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뭐 다른 사람에게 잼을 줄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판매한 잼은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해서 제페토 스튜디오에 쌓인 잼이랑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제페토에서 플레이하면서 보이는 그 잼 그거 있죠. 내가 보유한 잼은 아예 다른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구매자로서는 1잼이 70원인데 판매자로서는 1잼이 24.75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에 다른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판매한 잼이 5,000잼이 될 때까지는 출금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남에게 제 잼을 줄 수 없고요. 잼뿐만 아니고 코인같이 그 게임상의 재화에 해당하는 거는 개인 간에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어디 크루라든지 어떤 개인이 이제 이벤트로 잼을 준다? 그러니까 잼으로 살 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 게 아니고 잼 자체를 주겠다라고 하면 사기니까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개수 제한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개수란 제출을 하고 나서 심사가 완료되기까지의 그 기간을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3개를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 1개만 통과가 됐고 2개는 여전히 심사 중인 거예요. 그러면 1개를 더 추가로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템플릿 아이템이랑 3D 모델링 아이템을 섞어서 낼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은 이 그림을 안내문을 읽어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계정을 나누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템플릿 아이템 전용 계정, 그 다음에 3D 모델링 아이템을 올리는 계정을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여기 질문 마지막에 적어주신 것처럼 템플릿 계정과 3D 아이템 계정을 나눠야 하나요? 그럴 경우에 이제 10만 원을 꼭 채워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10만 원을 모두 채워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2계정에서 다 10만 원을 채우는 게 좀 부담이 된다. 그냥 최대한 한 계정 안에 꾹꾹 눌러 담아서 많이 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온 이제 프리미엄 그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광고 아니고요. 프리미엄은 뭐 다른 거 뭐 70잼을 준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심사 우선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선적으로 받냐라고 했을 때 지금 공지가 된 부분에서는 최대 7일이다. 그러니까 영업일 기준으로는 5영업일인 거죠. 주말 끼고 7일이니까. 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이틀이 소요된다고 해요. 제 제페토 지인이신 이제 외계인 집사님의 경험담으로도 처음 냈을 때는 하루 만에 됐고 그 다음에도 하루 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냈을 때는 이틀 그 다음에 이틀 이렇게 이제 빠르면 하루에서 뭐 늦어도 거의 이틀 안에 심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내가 결과를 이틀 만에 받아볼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한 계정 안에 통합해서 하고 싶다. 10만 원 채우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라고 하신다면은 이 프리미엄 제도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최대한 많이 아이템 내가지고 10만 원을 도달하시는 걸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프리미엄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기존에 안내된 게 14영업일이었나? 그 기간이 최대 기간이거든요. 혹시 그것보다 더 늦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뭐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 14영업일보다 더 늦게 심사받지는 않게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맞아. 뭔가 세금이라든지 좀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꼭 실업 상태가 아니어도 뭐 세금 부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처음으로 지급 요청을 하실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생긴 이런 계약서를 적게 돼요. 거기에 내가 개인으로 해서 내게 되면은 이제 과세가 3.3%가 원천 징수가 된 상태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으로 이제 세금 신고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5월에 종소세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업자로 체크해서 낸다라고 하시면은 뭐 세금 명세서를 발행을 하시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개인으로 받을지 사업자로 받을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개인으로 가셔서 3.3% 떼고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다 혹은 내가 지금 뭐 어떤 이유에서든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께는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아이템 판매를 하세요. 하고 뭐 재미 쌓여요. 그러면 출금 신청을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이 출금 신청을 하기 전까지 그 돈은 사실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돈과 같습니다. 출금 신청을 해서 뭐 한두 달 뒤에 이제 내 통장에 정산이 돼야지만 집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예전에 유튜버들 탈세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들의 소득에 문제가 된다면 보유세 같은 느낌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냥 출금 신청 안 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개인으로 그냥 받으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현상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보라색 동그라미가 안 사라져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특정 시간에 뭔가 사람이 많이 몰리면은 좀 과부하가 걸리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이거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뭐 용량이 커서 그런가요? 하는데 용량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용량을 낮추던 뭐 최대 맥스로 가져가든 진짜 상관없고 이거 좀 특정 시간대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시간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반나절에서 심지어 뭐 하루가 지나도록 그 보라색 동글뱅이가 안 사라져서 제출을 못해요. 그런데 또 그 시간에서 한 2-3시간만 피해서 올리면은 바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두 시간 전에 올렸던 애는 아직도 보라색인데 한두 시간 뒤에 올린 애는 바로 처리가 되는 되게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실 때는 그냥 그 아이템은 냅두시고 이제 그 시간대를 피해서 한 몇 시간 뒤에 새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롬 사파리 뭐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컨드 샵 이런 식으로 이제 다중 계정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쵸. 2계정 다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2계정이 뭐 수익이 합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처럼. 각각의 계정이 각각의 제페토 스튜디오 잔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10만 원 넘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페토 클래스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페토 클래스는 이제 지금까지는 뭐 여름학기에 한 번, 겨울학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제페토 공식 계정 중에 재한님이라고 아마 기본적으로 팔로우 돼 있으실 거예요. 그분의 이제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제페토에 들어가셔서 재한님 피드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작권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작권은 이제 로고라든지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고요.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을 지금 예로 드셨는데 오징어 게임처럼 그 극중 인물이 입고 있는 의상이 일반 명사가 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냥 추리닝, 방진복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거기 사용되는 뭐 넘버링이라든지 뭐 이름 같은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은 저작권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모양 움직이는 거는 뭐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건 아니고요. 제페토 내에 있는 액션 카메라라는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메타버스 게임에서도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냐고 여쭤보셨는데 그거는 이제 영역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아이템 판매라든지 월드 제작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몇 개가 있죠. 반면에 이제 제페토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케바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유튜브를 편집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오늘은 러프한 느낌으로 찾아뵈었어요. 좀 완성도 있는 영상보다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가 더 우선순위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찾아오려고 하니까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